네, 어제 시장까지 우리 시장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중국 증시가 8% 이상 폭락세를 8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코스피도 이제 1800선이 무너지나 마느냐 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해결책은 있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강남 PIB센터의 조상기 연구원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2년 내에 저점을 기록하면서 1820선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수급도 현물 시장에서의 매물 폭탄이 연일 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 시장은 또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역사적 저점 구간은 이미 확인된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러나 대내외 악재가 심리적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2.47%,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상승하면서 613, 1829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PBR 1배, 즉 1배를 적용시키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870, 이미 하회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 국내 코스피 PBR 0.94배를 적용을 시키면 저점은 1800선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장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투자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따라서 어제만 해도 상해 종합지수가 8% 정도 하락했습니다. 가격 제한 폭이 10%인 중국에서 지수가 8% 넘게 하락한 것은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듯 중국 경기 둔화가 더불어서 미국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저점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상황은 저점을 확인하기 정말 쉽지 않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뚜렷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수급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당연히 1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팔자세에 나서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루에 무려 2조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 외국인 어제 7,230억 순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견인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로 약 2조 원 정도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저점을 지났다고 보는 시각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물을 사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달러 강세죠.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들어야 진정세가 선행되어야 외국인이 좀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적 모멘텀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환차손의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현물 시장으로 수급이 돌아오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열린 시각으로 해외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고 우리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지만 그 외에도 매력적인 시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우디를 포함한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문을 닫아뒀던 증시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더 이상 외국인들에 기대지 말고 대형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되는 시기인데 법으로 지금 연기금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단기 투자에 빠져 있는 거죠. 장기적인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급 동향 자체는 외국인들은 그러면 긴 기간을 두고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씩 이탈하는 단계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게 이 외국인 이틀간의 대량 선물 순매수를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단순하게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 어떻게든 좀 오르는 쪽으로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역으로 뒤집어서 외국인들이 그만큼 샀는데 미결제 약정이 변했습니까? 하락 과정에서 3만 계약이 넘게 미결제 약정이 늘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만 몇천 계약을 샀든 전혀 미결제 약정에 큰 폭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18,000개를 사면 뭐합니까? 전혀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이게 저가 매수라고요? 어떻게 이게 저가 매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어저께 이틀간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최근 보였던 몇 달간의 흐름을 다 놓고 아니면 최소한 한 달 이상간의 흐름을 놓고 외국인들이 이 하락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를 놓고 분석을 해야지 현재 구간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결정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건 지금 선물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 구간에 쌓여있던 이익이 얼마입니까? 그 이익 부분만 청산해내도 외국인들이 이틀간 샀던 계약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외국인들이 이틀간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외국인이 사던 팔던 그거와 상관없이 이 하락 구간에서 늘어난 3만 계약의 미결작정이 어떻게 축소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 축소되는 과정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라든지 상승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궁극적으로는 환율이나 외국인들의 환물 동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시장의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나타났던 선물 움직임에 너무 주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역회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 반등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팔면서 시장을 역회전시킬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인 시각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틀간의 흐름보다는 그동안의 흐름을 쭉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계약 이상의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어떻게 또 풀려나가는지 수급 주체들의 흐름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셔야겠고 연기금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 완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일단 또 환율 시장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미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출주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제 원달러 환율 4원 오른 1,1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외 시장 달러 매수와 외국인 역송금 수요 등이 환율 레벨 견인에 상승을 했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재료보다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원화 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유로존 재정 위기였던 1차 저항선이 1,200원 선입니다. 그래서 1차 저항선이 1,200원 선에 쉽게 안착이 되게 될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방어 의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주요 수출 기업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이 좀 청신호가 있지 않을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단순히 워낙 약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수출주가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이것은 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통화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들이 좀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네, 일단 가격 경쟁력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네. 글로벌 수요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환율이 좀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팔면 되는 건데 지금 많이 안 팔리는데 환율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거고요. 여기서 환율 문제만 풀린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총수요의 움직임, 글로벌 경기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우리가 이제 과거 정부의 환율 방어에서도 우리가 뭐 다 예측해 볼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환율 방어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환율 방어 한다고 해봐야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환율 방어의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전체적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이머징 마켓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날 거냐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수출주들은 워낙 많이 주가가 빠져서 밸류 자체가 역사적 저점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역사적 저점을 최소한 3, 40년 정도로 넓히고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에 닥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2005년 이후로 딱 축약해 놓고 보면 지금이 저점 같지만 이걸 더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이 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말씀드리면서도 분명히 언급드렸던 게 PBR 0.7배였으니까 저점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한 10년 늘려보면 자동차 종목이 PBR 0.2배, 0.3배였던 적도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나라가 망할 때 아니었느냐.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그때와 더불어서 경제가 과연 얼마나 더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저평가된 건 맞는데 저평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사시지 말고 정말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의 시각이라면 대형 수출주들 지금 사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한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글로벌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는 글로벌에서 과점 시장을 갖고 가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정말 일부 종목에 한정해서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소비나 신성장주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평가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만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북한발 이슈는 털어낸 상태인데요. 어떻게 시장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앞서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정세 회복을 위해서는 대외적 악재가 일단 해소가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단기적 모멘텀에 의한 매매보다는 중장기적 저가 매수 전략 관점에서 매매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순하게 싸게 사고 싶은 저가 매수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수익성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랜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유일의 내국인 허용 카지노 사업자고요. 매출액과 수익성 모두 큰 폭으로 성장 중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2.7%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E가 14.6% 정도로 기업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고요. 또한 대내외적으로는 우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요. 내년 2016년에 제2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대내외 요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유망주로는 강원랜드를 꼽아주셨습니다. SK증권 강남 PIB센터의 조상기 연구원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